자, 필수예제 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와 유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사형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6m인 막대를 지면과 30도의 각을 이루도록 설치해 놓았을 때 다음을 구해라. 자, 막대 굵기는 무시한다. 태양이 지면과 수직으로 비출 때, 자, 이거 밑줄을 먼저 볼까요? 지면에 생긴 그림자의 길이는 얼마냐? 태양이 지면과 수직으로 비친다. 이렇게 비치는 거죠. 지면하고 수직. 그럼 이제 지면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지면이 스크린이 되는 거죠. 지면이라는 평면, 뭐 그걸 지면을 우리가 알파라는 평면으로 생각하면 이 알파라는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시키는 거다. 알파가 스크린이야. 자, 그러면 이 이제 막대는 뭐 한 이제 그 선분 혹은 뭐 직선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얘를 품는 어떤 그 평면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좋고, 뭐 아니면 그냥 이 옆에서 이게 뭐 2차원적인 생각에서 그냥 이 직선하고 이 평면이 이루는 각이 얼마냐라고 따졌을 때 우리가 30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럼 굳이 뭐 이면각 생각할 필요 없고 이건 뭐 면이 아니니까. 그러면 뭐야? 이거는 요거 그대로 이 평면을 옮겨다가 요렇게 뭐 이걸 알파 다시라고 해도 좋고, 요 각이 30도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돼요? 요 길이, 요 그림자의 길이, 요 그림자가 요건데 요거는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되고, 얘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6 곱하기 코사인 30 이렇게 되겠죠. 자, 코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약분해서 어떻게 돼? 3 루트 3이다. 요게 바로 요 그림자의 길이가 되는 거죠.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태양이 막대와 수직으로 비출 때, 자, 지면과 수직이 아니라 막대와 수직입니다. 이때 생긴 지면 그림자의 길이,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 건데 이거 좀 다 지우고 다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이 그림을 다시 이용해볼게요. 그림이 좀 작아서 불만이긴 한데, 막대와 수직으로 비춘다는 거는 태양이 이렇게 비춘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스듬히 비추는 거죠. 그럼 원래 막대 길이보다 좀 더 긴 그림자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이 막대를 이 지면에다 정사형을 시킨 게 아닙니다. 정사형이라는 건 뭐야? 스크린에 수직으로 들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지면이라고 하는 뭐 알파라고 하는 평면에 수직으로 빛을 비춘 게 아니니까 얘가 스크린 구실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지금 얘가 수직이니까 우리는 원래는 태양빛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들어와서 여기 그림자가 생겼지만 이 방향이 별 의미 없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그림자를 갖다가 여기다가 요 평면에다가 정사형 시켜가지고 생긴 게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요 그림자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그걸 구하는 건데, 그 S에다가 뭐야? 요각이죠, 요각. 요각을 갖다가 곱해가지고 얘가 된 거죠. 근데 얘각이 얼마입니까? 요각이 30도거든요. 똑같잖아요, 평행하게. 그러면 그래서 S 코사인 30도 한 것이 6이다. 아, 이게 넓이가 아니라 길이네, 그죠? 그러니까 뭐 S라고 하는 게 좀 우습긴 하다. 그냥 뭐 그렇게 하자. 넓이나 길이나 똑같이 뭐 코사인 곱하는 게 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S라는 뭐 여기서 길이죠. 이 그림자의 길이를 어떻게 합니까? 코사인 30도를 나누면 돼요. 자, 넓이나 길이나 뭐 사실 구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뭐 닮음 이런 거랑 달라요. 코사인 30도라는 게 아까 얼마였지? 2분의 루트 3이었거든.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제 1이 있는 거니까 루트 3분의 12가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2 루트 3이니까 지워져서 4 루트 3이다. 자, 4 루트 3은 사실 6보다 큰 값이죠. 그래서 그림자가 더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에다 정사형을 시킨 게 아니라 이 그림자를 여기다가 정사형을 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죠. 자, 이해되시죠? 학생들이 자주 요 사실을 잊어먹습니다. 이 사실을. 그러니까 그 스크린에 수직으로 들어와야 거기에 대한 정사형이다. 수직으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정사형의 그 스크린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 밑에 있는 유제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에서 다음을 구해라. 자, 한 모서리가 다 a라고 하는 거예요.
그 DEB, DEB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냐? 이건 우리가 뭐 금방 알 수 있죠. 요거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고 요 한 변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AA니까 얘는 루트 2A가 돼요. 그죠?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A인 그런 정삼각형의 넓이, 그건 뭐 구하기 쉽지 않습니까?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건 2A 제곱이니까 이거 지워져서 2분의 루트 3A 제곱이다. 이걸 뭐 금방 구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은 쉽고, 자 2번은 요 삼각형 이거와 밑면 EFGH가 이루는 거의 크기가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 즉 요걸 포함한 평면과 이 밑면과 이면각을 우리가 구해라, 그런 겁니다. 그럼 사실 이거는 이면각의 정의에 따라서 구할 수도 있어요. 앞에 내용, 예를 들어서 이면하고 이면의 그 교선을 찾아야 되는데 교선이 없죠. 사실 교선이 뭐 요 삼각형을 포함한 평면을 우리가 지금 그리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뭐 교선이 있긴 있을 텐데 여기서 그림에 딱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교선은 사실 요 점을 이렇게 지나는 선이겠죠.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교선이 아마 어떻게 돼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이해해요. 그지? 딱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수직으로, 그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각을 구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여기 딱 이어가지고 요 직각 삼각형 만들어 가지고 요걸 세타라고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는 요 세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는 예분의 예를 딱 구하면 되죠. 자, 이런 방법은 뭐야? 지금 정사형 전혀 이용하지 않고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한 거지. 근데 우린 이거를 정사형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 지우고 새로 정사형을 이용해서 풀어보자 하면은 요 삼각형을 갖다 말이야, 요 밑면에다가 정사형을 시킵니다. 그럼 꼭지점을 쭉 내려가지고 그 정사형이 뭐가 되냐면 요 삼각형 EFH가 돼요. 요 삼각형 EFH가 된다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와 이거의 넓이 비를 가지고 이 두 면의 이면각을 구할 수 있다. 이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정사형을 거꾸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요 넓이를 S, 요 넓이를 우리가 S 다시라고 해봅시다. 뭐 이건 뭐라고 두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면각이 세타일 때 코사인 세타는 S분의 S 다시인데, 우리가 사실 이 넓이를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1번에서 이 넓이 얼마라 그랬죠? S는 2분의 루트 3A 제곱이라고 했고요. 이 넓이는 구하기 쉽죠? 이 넓이가 A 제곱인데 그게 절반이니까 2분의 1 A 제곱 아닙니까? 그럼 요거 지워지고 저거 지워지고 해서 루트 3분의 1이다. 즉 3분의 루트 3이 바로 요 평면과 이 밑면이 이루는 이면각, 여기선 잘 보이지 않지만 뭐 교선이 있을 거고, 그 이면각의 코사인 값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정사형을 거꾸로 적용해서 이면각의 정의를 이용하지 않고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각을 구했습니다. 자, 앞에서 그 설명한 그 삼각형이 이제 넓이는 그 어떤 특수한 경우를 하나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삼각형의 한 변이 말이야, 이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밑면과 이제 평행하다는 것은 얘를 평행 이동을 시켰을 때 얘가 이제 말하자면 뭐예요? 한마디로 그 두 평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교선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알기 쉽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건데, 여기서처럼 그 이 삼각형의 어느 변도 교선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죠? 여기 가다 보면 이제 교선이 있겠지. 어디 있지만 우리가 안 보여도 상관이 없다.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교선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를 그대로 평행해서 해가지고 요것을 여기다가 딱 대가지고 요 밑에 있는 요걸로 생각하면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게 이제 얘가 교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넓이에다가 얘도 그 맞으면 이면각의 코사인 값을 곱해서 이 파라는 것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뭐 얘랑 뭐가 다릅니까?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해 가지고 그래서 두 그 면에 교선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가 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면각이 어쨌든 있을 테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거랑 다른 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했는데 같은 겁니다. 되시겠죠? 자, 거기 유제는 꼭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세요. 자, 다음은 예제 12번인데요. 그림과 같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높이가 10인 원기둥이 평면 알파 60도 가이르도록 비스듬히 놓여있다. 이 원기둥의 평면 알파율의 정사의 넓이를 구하라. 자, 문제 좀 어려운데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이번엔 입체 도형을 갖다가 정사형을 시킨 거죠. 평면 도형이 아니라 입체 도형을 갖다 정사형을 시켰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이 정사형 될 때 이 평면 알파에 지금 수직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광선이 수직으로 들어올 때 이 마점이 경계가 되는 점들을 우리가 추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점들이 과연 이 바깥 경계를 구성을 하느냐라는 점을 봤을 때 여기 그림에서 이제 잘 찾아봐야 되는데 이제 뭐 그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은데 책에 있는 그림을 갖다 그대로 이용합시다. 자, 그대로 가져다 한번 써볼게요. 여기 보입니까? 이거 지금 요 면이 여기로 고정한 거예요. 이 옆으로 봐서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요쪽 요 반원 있죠? 요 부분만 여기다 갖다 썼습니다. 그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윗부분은 말이죠. 이 윗부분 요 반원은 말이죠. 빛이 이렇게 비추면 이거에 그냥 딱 묻어버려요. 여기 있는 요 직사각형에 묻어버린다고, 묻혀버린다고.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러나 여기는 얘는 다르죠. 밑에 가서 그림자를 실제로 구성합니다. 이 위에 있는 요 반원은 어차피 내려가 봤자 이 안에 파묻혀버리니까 의미 없고 얘가 그림자의 가장 큰 바깥 부분을 다 만드는 애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아래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쪽 반원은 햇빛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야. 사실은 뭐 햇빛이 뚫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바깥 그림자의 구성을 하죠. 하지만 이쪽에 있는 이 반원은 어떻습니까? 얘는 이 속에 파묻혀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즉 직사각형하고 말하자면 이제 반원 두 개의 그림자. 이건 반원이 아닙니다. 그죠? 얘가 반원인데 비스듬했으니까 이 반원보다 좀 어떨까요? 이쪽으로 납작해진 그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자를 내가 흉내내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바로 위에서 이제 봤다고 했을 때 이건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즉 반원이 아니라 타원을 반 자른 거. 그래서 반원이만 이 정도라 그러면 얘는 그보다 좀 이렇게 가느다 얇은 뭐 그런 모양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요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요게 60도죠. 그러면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는 요 지금 우리가 직사각형을 갖다가 일단 정상을 시키는데 이 직사각형을 포함하는 평면하고 이 밑에 평면 알파하고는 이면각이 몇 도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 주어진 이 60도가 그대로 이면각이 되겠죠. 하지만 이 반원 평면 말입니다. 이 반원을 포함하는 평면은 얘하고 얘하고는 또 이 평행하겠죠? 얘네들하고 이 알파가 이루는 각은 60도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각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요 부분이 60도이기 때문에 요거 엇각이잖아, 그지? 여기다 평행하게 그으면 요 각은 30도가 되겠죠? 이게 이제 직각이고 여기서 60도 까먹으니까 여기는 30도가 돼. 그래서 여각이 된다고. 그래서 요 바깥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줘야 되냐면 요 반원 넓이에다가 요 빨간 면과 요 알파의 이면각인 30도 그거를 이용해서 자, 요 반원의 넓이는 어떻게 되지?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파이 r 제곱. 근데 반원이니까 2로 나눠야 되겠지. 이거 r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4로 합시다. 파이 r 제곱. 근데 반원이니까 2로 나눠야 돼. 그게 요거 하나의 넓이거든. 그거에다가 얼마를 곱하냐면 코사인 30도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넓이가 나옵니다. 바로 요 빗금친 부분이죠. 그거에다가 다시 2배를 해줘야 되겠지. 2배. 왜?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하나 또 있으니까 똑같은 입장입니다. 얘하고 얘는 입장이 똑같죠.
자, 거기다 뭘 더해줍니까? 요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면각이 60도니까 이거는 요 넓이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높이가 10, 그죠?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 4니까 이게 8, 10이죠. 여기 8이고 여기 10이고 그러니까 80이네. 80. 8 곱하기 10 해서 80. 거기다가 코사인 60도를 해야 돼요. 응? 요 면과 요 면 이루는 이면각은 60도니까 이거 잘 보세요. 여기는 30도, 여기는 60도입니다. 이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럼 얘는 요거 지워지고 16파이에다가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곱해주시고 더하기 얘는 80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이거 얼마야? 요게 40. 이거 먼저 씁시다.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나중에 쓸까요? 8 루트 3 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40 플러스 8 루트 3 파이. 요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나름 유명한 문제고요. 수능에도 뭐 자주 출제된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면각이라고 하는 게 하나하나로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런 입체에서는 요 면과 요 면의 이면각 얘는 30도. 그다음에 요 면과 요 가운데 이제 그 지름과 이제 높이로 이루어진 요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그거와 이 알파가 이루는 이면각은 60도. 뭐 이런 거를 잘 발견을 해서 사실은 그래서 요 그림만 딱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푸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헤맬 수가 있고 또 이면각을 30도냐 60도냐 이거 착각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교재에 보면은 유제가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요거를 꼭 풀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제 13번인데요. 이것도 역시 약간 좀 어렵습니다. 그림과 같이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6인 정사각뿔이 있다. 자, 모서리 길이가 모두 6이라는 얘기는 요 옆면은 다 정삼각형이고, 그죠? 밑면은 정사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선분 AC, BD, 밑면의 대각선이죠. 그의 교점을 E라고 하자. 선분 AE, 선분 AE면 뭡니까? 요거죠. 선분 AE의 평면 OAB, OAB면 이거죠? 요거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라.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평면하고 지금 요 선분하고 교점이 여기 A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E라고 하는 점이 요 평면 OAB 위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어디에 갖다 떨어지느냐, 그것만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수선을 이렇게 딱 내린다고 했을 때 여기 어딘가 딱 떨어진다고 하자고. 그거를 이제 찾으면 그 점을 우리가 E-라고 합시다. 그러면 A-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 점이 정확히 어디에 떨어질까 하는 게 이제 좀 의문인데, 그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보조선을 몇 개 좀 그어 봐야 됩니다. 일단 이 점에서 이 평면 OAB다가 내린 수선, 수선의 발, 그걸 이제 E라고 하는데 그거를 정확히 찾기 어려우니까 일단 선분 AB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걔는 구하기 쉽죠. 뭐예요? 딱 이 중점에다 떨어질 거라고. 그럼 우리가 또 상황 파악을 위해서 그 보조선을 몇 개 그어보는데, 일단 2하고 5하고 그으면 얘는 이 평면하고 수직인 직선이죠. 수직인 선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갖다 쭉 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뭐 삼수의 정리에도 나왔었지만 지금 요 삼각형이 요 직각삼각형이죠. 요 직각삼각형이 여기가 직각입니다. 요 밑면하고 수직으로 딱 이렇게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요 이점에서 요 평면 OAB에다가 수선의 발을 딱 내리면 걔는 어디 가서 떨어지겠습니까? 요 직선 위에 가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요 삼각형이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요? 요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대충 뭐 그려보면, 그죠? 여기가 5구, 여기가 2구, 여기가 지금 AB의 중점 요게 M이라고 합시다. 요게 이제 M인 그런 상황이죠. 보이십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을 이 평면에다 내리면 그 평면에 어디에 떨어지냐면 이게 딱 중앙에 있으니까 뭐 삼수선의 정리를 생각하면 이제 되는 건데, 2-라고 하는 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요게 2-가 돼요. 이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해서 또 수직이 되는 거죠. 이 그림이 좀 크면은 이게 확실히 유리한데 이게 작게 돼 있으니까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2-점이라는 게 이제
어디쯤 있는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OM 위에 있는데 그 길이가 얼마 정도 되냐가 이거 좀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요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요 길이는 거의 절반이죠. 요거 3입니다. 3. 요게 바로 이게 2가 M2죠. M2. 요게 이제 3이고요. 요거는 얼마냐? 했을 때 요게 이제 이게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그건 이제 그 증명을 금방 할 수가 있습니다.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봐봐. 얘가 6이고 얘가 6이니까 6루트이지. 그지? 6루트2. 근데 그게 절반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3루트이지. 3루트2. 그죠? 그럼 얘는 얼마냐? 얘는. 자, 얘는 요거 직각 삼각형인 건 확실하잖아요. 그죠? 직각. 얘도 직각. 얘가 지금 6이었단 말이지. 그럼 6하고 3루트2하고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해보시면 얘도 얼마가 됩니까? 이것도 3루트2예요.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자, 요쪽 거 얘기합니다. OAE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루트2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어요. 이 OEM에서 요 변이 지금 뭐야? 이거하고 얘하고의 맞으면 같이 만나는 공통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얘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지? 얘는 어떻게 구해? 얘는 얘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해도 되고, 더 쉬운 방법으로 이거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삼각형에서 높이가 되는 거죠. 얘는 높이입니다. 그죠? 이 삼선 정리가 보이죠? 여기 지금? 그래서 2분의 루트 3a 하여 3루트 3이다. 요 3루트 3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구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 먼저 구한 다음에 얘 나중에 구해도 되고, 어쨌든 뭐 구하는 방법은 순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거 3으로 나눠보면 1대 루트 2 대 루트 3 그런 예 이제 직각삼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여기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 게 지금 이거니까 얘도 어떻게 됩니까? b가 1대 루트 2 대 루트 3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제일 긴 게. 요 길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근데 1대 루트 1 루트 3에 b를 갖는데 이 루트 3에 해당하는 게 3이니까 b의 상수가 얼마입니까? 루트 3을 곱해서 얘가 되잖아요. 루트 3에 루트 3 곱하면. 그럼 얘는 요거에 해당하는 건 뭐야? 이거 루트 6이라는 얘기고 얘는 루트 3이라는 얘기지. 요 길이를 이렇게 맞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E2-가 루트 6이라는 걸 구해낸 거예요. 그리고 E-M 요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걸 구해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E-M이에요. 요 이 다시인데 빠졌네. E-M 요 길이 굵은 걸로 좀 표시해 볼게. 요 길이가 루트 3이라는 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 그러냐? 이렇게 해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말이야. 요 직각삼각형에서 지금 요 새로 그릴게. 요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야. 요 길이는 3이지.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루트 3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알았단 말이야. 그럼 요 길이 얼마냐? 요거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가지고 구해도 되고, 아니면 1대 2대 루트 3 딱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거의 루트 3배가 이거니까 이건 이거의 2배겠죠. 그래서 2 루트 3입니다. 되시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A2-거든요. 이게 지금 이거 A2- 그리고 M 요거니까 요게 바로 뭐야? 이 빨간 선의 이 평면 OAB 위로의 정사형이야. 그죠? 이거 좀 보이십니까? 이 그림 좀 큼지막하게 그려놓고 하면 조금 나을 텐데, 근데 어차피 평면에서 보여주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상상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교재에서는 조금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약간 뭐 다른 설명으로 해서 요 길이를 구했는데, 이것은 그림을 이용해서 좀 더 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만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잘 활용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수의 정리도 한번 쓰였습니다. 그게 직각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 정사형을 내렸을 때 걔가 이제 어떤 게 되느냐, A2-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그림에 표현해 가면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려운 거지. 이제 뭐 평면 도형도 그렇고 입체 도형도 그렇고 도형 문제가 이제 힘든 거는 바로 이제 그런 점이죠. 보조선을 우리가 직접 구해야 될 때 이제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어떤 점들을 포인트를 찍어 가지고 만들어서 구해야 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운 겁니다. 훈련이 해결해 주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정리해 보시고 마지막 유제어 그 19번 되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것도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연습 문제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